시어머니와 며느리 굳이 딸처럼 지낼 필요는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이신 분들, 아니면 며느리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의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굳이 딸처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자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며느리를 반겼죠. 이제 딸이 생겼구나라는 마음으로요. 정순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자주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친딸에게 하듯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셨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연락에도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 순간 정순자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정순자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며느리가 배은망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애초에 남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 즉 남편을 매개로 해서 만난 관계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기대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치 친모녀처럼 지내야 한다는 기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대인지 생각해보세요. 친모녀도 때로는 갈등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딸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6-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고 며느리는 8-90년대를 살아온 분들이죠. 이 두 세대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지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최우선이고 개인보다는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했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랐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의 가족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딸처럼 지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의 기대치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딸이 생겼구나. 친딸처럼 허물없이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는 예의를 지키되 적당한 거리는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입니다. 시어머니는 친딸에게 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져요. 며느리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들, 즉 남편의 역할이에요. 고부 갈등의 90%는 사실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남편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저 전달자 역할만 하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내가 저렇게 말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양쪽의 감정만 더 상하게 만들죠.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엄마, 아내도 엄마를 좋아해요.
다만 아내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아내에게는 우리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엄마 말씀 들어 또는 아내 말이 맞아라고만 하죠.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부관계가 불편한 것은 사실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모녀처럼 지내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부관계가 매우 좋다고 답한 경우는 고작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그냥 보통 또는 불편하다고 답했어요. 즉, 대부분의 고부관계는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25%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예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85%가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아, 우리가 어색한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야 했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사회는 핵가족 중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도 이루어졌죠. 이런 변화로 인해 며느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어요. 손주를 볼 것인지,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가족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등등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며느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시어머니들이 이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딸처럼 굴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줄어들어요.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요. 셋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세대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며느리에게 쏟던 관심과 정성을 이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며느리와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평화롭게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만 쌓여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 평화로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한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죠. 친모녀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도 충분히 좋은 관계예요. 굳이 친모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예의를 지키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관계입니다. 며느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서툴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도 말씀드려요. 며느리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남편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만 하지 마세요. 진짜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양쪽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남편이자 아들로서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처럼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계예요. 이런 관계도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굳이 친모녀처럼 되려고 억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색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불편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85%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거예요.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고부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부관계의 모습입니다. 굳이 딸처럼 지낼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사이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